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지만 정작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하루를 보냅니다.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잠드는 그 반복된 일상 속에서 산다는 건 단지 숨을 쉬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가? 죽음이란 단어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건 단지 끝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지만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결국 삶의 진짜 의미 역시 놓치게 됩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루어야 할 일, 지켜야 할 책임,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에 매달리며 삶을 숙제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득 뒤돌아보면 정작 나 자신으로서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병이나 이별 혹은 상실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삶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며 사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가 자녀분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대화를 피하는 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삶의 유한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함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으니?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묻는 철학적인 질문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아이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공포나 절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정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지만 그 사랑은 남는단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이 이어진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결이란다. 이런 대화는 아이의 마음 속에 삶의 순환과 연속성에 대한 감각을 심어줍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흐름임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끝을 생각하는 일은 두렵지만 동시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그 삶의 한 부분이다. 그의 이 말은 죽음을 삶과 분리된 비극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삶이 하나의 길이라면 죽음은 그 길의 마지막 문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살지 못한 시간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은 우리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평생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의 행위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몽테뉴는 매일같이 죽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가까이 두면 삶이 가진 모든 순간이 더욱 빛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아이의 웃음소리, 저녁 하늘의 노을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잊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하다고 마음이 약해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겸손한 철학자였습니다. 죽음의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더 명확해지고 오늘 하루는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소한 일에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혹은 자녀분께 건넸던 날선 말 한마디를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끝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고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깊은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것, 즉 없음을 걱정하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오기 전 느끼는 상실의 감정입니다.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 아직 미안함이 남은 관계, 그리고 아직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마음, 이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늘 지금을 강조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이뤄온 것보다 놓쳐온 것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한조차도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선택과 후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완벽함은 후회의 부재가 아니라 후회마저 품을 수 있는 여유에서 피어납니다. 몽테뉴는 자신이 병으로 쓰러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오히려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삶을 새롭게 배우고 있었다. 그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 고통과 실패를 외면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느끼는 마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죽음과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진심으로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삶에 감사했는가? 이 짧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서서히 녹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날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이라는 선물을 있는 힘껏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충분히 살아야 한다. 그의 이 말처럼 우리는 길게 사는 것보다 깊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깊이가 바로 죽음을 이겨내는 가장 아름다운 철학이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자주 가르치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대화는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이어야 합니다. 자녀분께 죽음이 두렵니? 라고 묻는 대신 엄마도 아빠도 가끔은 죽음이 무서울 때가 있단다. 이렇게 진심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대화가 열립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삶의 의미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이런 대화 속에서 조심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죽음은 벌이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건 무서운 일이다.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고 죽음을 삶과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도덕의 잣대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면 그 아이는 삶을 죄책감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사랑과 연민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삶과 죽음을 함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아프고, 사랑했기에 슬프고, 그리워하기에 다시 살아갑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언어로 말하면 그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닌 연결의 의미로 바뀝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입니다. 몽테뉴는 죽은 친구를 매일 떠올리며 그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에게 죽은 친구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죽음을 사랑의 대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이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가 말한 이 빌림의 철학은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사람도 관계도 시간도 모두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빌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는 조용히 고마움을 전하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별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별을 겪지만 그 모든 이별이 다음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난 뒤에도 그 향기를 남긴다. 그 향기가 바로 삶의 의미이고 그 향기를 느끼는 감각이 곧 철학입니다. 철학은 결국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의 철학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웃고 울던 관계가 이제는 기억과 마음이 자리로 옮겨갈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하지만 진짜로 떠난 것은 몸뿐입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삶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장 잘 압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꿔 우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영향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듯 누군가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순환이고 사랑의 지속입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순환을 깨닫는 일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대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다는 건 삶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삶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지혜의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을 가장 적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그의 지혜는 삶을 묵상하는 데 있다. 그의 말은 죽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삶을 깊이 사랑하면 죽음조차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인간의 삶도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의미를 줍니다. 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진심으로 살게 됩니다. 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삶은 유한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그에게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극이 아니라 삶을 더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통찰의 눈이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삶을 흘려보내지만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죽음은 우리에게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아직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지금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않을 약속일 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일 뿐이다. 그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를 온전히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삶을 충분히 살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쉼이 됩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처럼요. 그 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삶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조용히 되돌아가는 일.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자연이 우리를 되돌려 보내는 순간이다. 그는 죽음을 인간의 운명으로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온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건 한 몸의 두 숨결입니다. 삶이 들이쉬는 숨이라면 죽음은 내쉬는 숨입니다. 그 둘이 만나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호흡이 됩니다.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리듬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 리듬이 멈출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으로 녹아듭니다. 바람처럼 비처럼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평온과 감사의 순결만이 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충분히 살면 된다. 이 말은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라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진심으로 살았다면 그 하루는 하루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감사했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산 인생입니다. 죽음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미움보다 용서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집착보다 놓아줌을 배웁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묻게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긴 재산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빛이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더 벌지 못한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솔직할 걸, 좀 더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 후회는 결국 사랑의 후회입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의 삶과 함께 숨 쉬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감사로 바뀝니다. 삶은 짧지만 그 짧음이 우리에게 깊이를 줍니다. 짧기에 우리는 사랑을 서두르고
짧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이라는 짧은 하루를 소중히 품으세요.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숨 쉬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은 더욱 찬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빛을 제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 바로 삶의 완성이고 죽음을 이겨낸 영혼의 평온입니다. 삶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 속에 무한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세요.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가장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늘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아직 다 살지 못한 삶이 아쉽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눈가가 젖습니다. 그런데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반쯤 죽은 사람이다. 죽음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라고 그는 말했죠. 오늘 우리는 몽테뉴의 지혜를 따라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삶을 더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서 피어난 진짜 이야기입니다. 몽테뉴에게도 그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몽테뉴는 젊은 시절 지방 법원에서 일하던 평범한 관료였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삶의 중심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갑작스러운 낙마 사고를 당합니다. 강하게 땅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수상록에서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거의 죽음에 닿았었다. 의식은 사라졌고 숨은 멎은 듯 했지만 그 고통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평화로웠다.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죽음을 직접 마주한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추상적인 공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일부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이 끝나는 지점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상상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 후로 몽테뉴는 매일같이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둡고 우울한 사유가 아니라
삶을 더 진심으로 느끼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수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곧 죽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죽음이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거울이라는 뜻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의 글 속으로 들어가 그가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평온한 삶의 지혜에 다다랐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몽테뉴, 죽음과 마주하다. 몽테뉴는 젊은 시절 갑작스러운 낙마 사고를 겪습니다. 그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고 의사들조차 그가 다시 깨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그는 죽음의 문턱을 아주 가까이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죽음이 생각보다 그리 끔찍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고통은 삶에 속한 것이지 죽음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한 이후로 오히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려라.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죽음은 피하려 할수록 커지고 그 존재를 이해하려 할수록 작아집니다. 죽음의 훈련 삶을 더 깊게 사는 연습.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곧 죽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말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가 말한 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죽음을 묵상함으로써 삶을 더 소중하게 느끼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면 삶이 허무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만이 삶을 가장 잘 즐긴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삶을 미완성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아쉬움, 이대로 사라질까 두렵다는 불안. 그러나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언제 끝나든 상관없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충실히 살고 있다면 그의 철학은 완성된 삶의 길이가 아니라 지금의 순간 속에서의 충실함에 초점을 둡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습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몽테뉴는 죽음을 생각하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죽음 명상은 우울하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을 일상의 일부로 끌어들였습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 그것은 우리의 잠, 우리의 식사, 우리의 숨결 속에 깃들어 있다. 그는 우리가 죽음을 멀리할수록 그 두려움은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 친구와 대화할 때, 창밖의 하늘을 볼 때 그는 언제나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사유란 삶을 더 진하게 느끼기 위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생각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향기를 더 짙게 만든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 익숙함 속의 평온. 몽테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익숙하게 하라. 그러면 죽음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오랜 친구가 될 것이다. 이 구절에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됩니다. 몽테뉴는 실제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올 때 내가 아직 살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평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삶을 더 진심으로 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을 자유롭게 하다. 몽테뉴가 말하는 진짜 자유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삶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날 테니 지금 이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게 사라진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하지만 몽테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더 진심으로 느끼고 시간이 유한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닙니다. 삶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몽테뉴의 마지막 깨달음. 몽테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긴 잠에 드는 것과 같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이다. 그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한 철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삶을 위협하는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죽음의 두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밤이 깊어 조용해질 때, 문득 누군가의 부고를 들었을 때, 아니면 거울 속의 내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때,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낯선 공포가 서서히 올라옵니다. 언젠가 나도 사라질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이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말라. 그것을 이해하려 애써라. 그러면 죽음은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몽테뉴의 철학에서 배운 명상과 태도를 조용히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의식의 닻을 내리는 연습.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지만 평온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언젠가라는 막연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실처럼 느낍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이다. 이 단순한 문장은 당신의 의식을 현재로 되돌립니다. 몽테뉴가 강조한 것은 현재의 완전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나는 지금의 생을 충실히 누릴 뿐이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생각할 때 자랍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느끼는 것이
두려움의 첫 물결을 가라앉히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친구처럼 생각하기,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바꾸기.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려라.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낯선 손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죽음 명상은 공포의 훈련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연습이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죽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하루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오늘이라도 해보세요. 몽테뉴는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자주 생각할수록 삶은 더욱 맛있어진다. 그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삶이 가진 소소한 기쁨,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웃음, 바람의 냄새, 이 얼마나 귀한지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낯선 존재로 두면 두려움이 커지고 익숙한 친구로 맞이하면 삶의 빛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삶이 가진 사소한 기쁨이 얼마나 찬란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녁 식사 후 정원으로 나가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이 하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겠지. 하지만 오늘 나는 이 하늘을 보고 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들고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 대신 묘한 평안함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오히려 삶의 향기가 짙어진다. 커피 한 잔의 온기, 친구의 웃음소리, 바람의 냄새가 새삼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 이후로 몽테뉴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창문을 열고 오늘 하루를 한 번 더 선물 받았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낯선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순간을 더 빛나게 해주는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죽음을 낯선 존재로 두면 삶은 불안해지지만 그를 익숙한 친구로 맞이할 때 삶의 빛은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침묵을 깨는 용기. 몽테뉴는 죽음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식탁에서 죽음에 대해 대화했고 자신의 죽음을 글로 기록하며 농담처럼 다루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입을 닫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죽음의 두려움은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자랄 때 더 커집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요즘 죽음이 자주 떠올라요.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불안해요. 이 대화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오가는 깊은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을 말한다는 것은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진심으로 살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 완벽을 내려놓기, 불완전함 속의 평화 찾기. 죽음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다 살지 못했다는 후회를 느낍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 끝나든 완전하다. 단, 그 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있다면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평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더 잘 살았어야 했다는 후회 대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비로운 인정을 해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완성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5번째, 감사의 일기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마친 후 오늘 하루 당신이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몽테뉴는 늘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글에는 거창한 철학보다 작은 일상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 감사는 두려움을 녹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죽음이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살아있다.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그 사실에 고개를 숙여보세요. 그 순간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삶의 선명함을 일깨워주는 조용한 친구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마친 후 조용히 펜을 들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건 거창한 철학적 훈련이 아닙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는 연습입니다. 몽테뉴는 매일 저녁 자신의 일기장에 짧은 문장 몇 줄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에는 고대 철학의 웅장한 논리가 아니라 아주 소박한 문장들이 가득했지요. 오늘 아침 눈을 떴다. 햇살이 내 얼굴에 닿았고 나는 그 따뜻함에 감사했다. 그는 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침 식탁에 올려진 빵이 조금 탔지만 그마저도 삶의 향기로 느껴졌다. 몽테뉴는 알았습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라면 감사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가 감사의 일기를 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하루의 순간들을 사라지기 전에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려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몽테뉴는 병으로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듯한 고요한 밤이었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병 속에서도 기쁨을 찾았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고 그 온기에 감사했다. 그는 그 한 줄을 쓰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수용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멀리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였지요.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감사는 두려움을 녹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죽음이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느꼈던 작은 기쁨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살짝 스치는 바람의 냄새.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삶의 증거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 짧은 시간,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친구가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명상이 결국 감사로 끝나는 이유는 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죽음의 어둠이 아니라 삶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고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느낄 때 우리는 어느새 삶에 더 가까워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연습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죽음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삶을 향해 걷고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평온으로 이끌 것입니다. 몽테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나 그 생각에 매이지는 말라. 죽음은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끝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사랑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삶의 선명함은 커지고 두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삶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빛이 비치는 곳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젊을 때는 멀게만 느껴지던 죽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때로는 내 안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불안이 되지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삶을 온전히 살게 하는 스승이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따라 죽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을 이해하려는 것은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40대와 50대,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 부모님의 병상, 몸의 변화 속에서 죽음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는 불안이 커집니다. 내가 사라진 뒤 가족은 어떻게 될까? 지금껏 쌓아온 삶은 허무한 것이었을까?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불안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생긴다. 우리는 죽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바로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스토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물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죽음 그 자체는 자연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숨 쉬는 것처럼 죽음 또한 생명의 흐름 속에 포함된 한 조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 부르고 두려움으로 감싸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라. 그 대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죽음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의 낭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은 죽음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만들고 삶의 빛을 조금 더 선명하게 비춥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귀환이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단지 변형일 뿐이다. 불이 연기에 스며들 듯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시선은 인간적인 시선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변화로 본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자연의 순환이 됩니다.
봄에 꽃이 지고 여름에 잎이 마르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도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의 씨앗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마음 또한 우주 속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존재일 뿐이다. 자연은 우리를 맡겼다가 다시 데려간다. 이 생각을 품으면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저 돌아감이며 완성의 한 형태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삶을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길이를 걱정하지 말고 그 깊이를 생각하라. 4050에 우리는 이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 탄생과 상실. 이제는 얼마나 더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남은 날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완성하라. 남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평온하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의연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다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심을 다할 것이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문장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문장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밤이 깊어 혼자 누워있을 때 문득 가슴이 조여오며 나는 언젠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두려움은 파도처럼 밀려오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쓸릴 것인가 혹은 그 파도를 바라보며 호흡할 것인가. 지금부터 소개할 명상과 사유의 방법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실제로 실천했던 마음의 훈련법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함께 숨쉬는 연습입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명상 메멘토 모리.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절망의 문장이 아니라 삶을 깨어있게 하는 문장입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살아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흐름에 집중해보세요. 죽음이란 숨이 멈추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은 바로 삶의 증거입니다. 이 짧은 명상을 매일 아침 혹은 밤에 5분만 해보세요. 죽음은 점점 두려움이 아닌 삶을 일깨우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삶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것이 죽음이 가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상상 코스모스 명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우주의 한 조각이다. 바다가 파도를 삼키듯 우주는 너를 다시 품을 것이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라지는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자신을 우주의 일부로 상상합니다. 당신의 몸은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고 당신의 숨결은 수천 년 전 별빛의 흔적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바람에 녹아 공기가 되고 나무의 뿌리를 통해 흙이 되며 하늘의 구름으로 흩어지는 장면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형태를 바꿀 뿐이다. 이 짧은 상상은 두려움을 완화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상을 반복하면 죽음은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은 점점 평온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행동 프라센스 실천법. 스토아 철학자들은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의 행동에 마음을 두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나중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 지금의 일에 집중하라.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당신의 주의를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세요. 가벼운 차 한 잔을 우려보세요. 물이 끓는 소리, 향기의 퍼짐, 잔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감각이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짧은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한 문장만으로도 죽음의 그림자는 한 발 물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늘 고마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마음은 죽음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두려움과 대화하기 내면의 친구처럼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대화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조용히 속삭이듯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래, 나는 지금 두렵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 감정은 단지 내가 삶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곁에 앉은 조용한 손님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려 하지 말라. 그저 그것을 관찰하라. 그러면 그것은 사라진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유.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연습으로 여겼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을 매일 마감하듯 살아라. 이 말은 무겁게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선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내가 남기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삶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고 작은 기쁨을 느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죽음의 두려움을 녹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주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생의 열망을 바라보세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삶을 가장 고귀하게 대한다. 죽음에 대한 사유는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두렵지만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에 뿌리내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명상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간다면 그 두려움은 점점 모양을 바꿉니다. 처음엔 큰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던 공포가 조금씩 잔잔한 물결이 되어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하게 머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라는 것을.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곱씹다 보면 죽음은 점점 적이 아니라 삶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매일 아침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들을 떠올리며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괜찮다. 이 짧은 두 문장은
마음의 축이 되어줍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있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한 평정심, 아타락시아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몸은 늙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면 죽음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하나의 빛이 됩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 사실을 자주 떠올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살아가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가진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말한 죽음의 묵상은 삶을 포기하기 위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을 뜨겁게 껴안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계속하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서운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삶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명상과 사유를 통해 우리는 그 두려움의 얼굴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 얼굴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저 끝을 두려워하는 삶의 애틋함이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라. 그러면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떠올릴수록 오늘 하루의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미소가 더 고맙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살아있음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죽음이 삶의 반대라면 두려움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삶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두렵고 그 두려움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나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이 한 문장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의 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흐르는 시간의 온기가 있습니다. 삶은 유한하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유한함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충만한 삶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매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메멘토 모리의 명상, 코스모스 명상,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실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살게 하는 스승이다.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혹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조금 옅어지고 평온이 당신의 가슴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두렵지만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내일의 당신에게 작은 평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